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즐겨찾기 해놨던 노션 연습장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내용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묶어보겠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 하나를 생성한 다음에 연습장 모음 하시고요.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드래그 하신 후에 여행 플래너는 둘게요. 블록을 붙잡고 이 안으로 이렇게 넓게 나타났을 때 놓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아까 넣었던 글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열로 나눴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셔서 이모티콘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아이콘도 하나 바꾸시고요. 스페인 여행 플래너 연습장 모음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우리 이제 대시보드가 하나씩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습장을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누르고 이제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연습장 엔터 구분선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노션의 꽃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배워놓고 나면 굉장히 노션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슬래시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라인은 누르시면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 해서 전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 자체가 전체 페이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인라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위아래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이 자체가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에 블록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체 페이지는 일단 삭제를 해 줄게요.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기능과 정렬 기능이 있고요. 검색 기능, 이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지만 전체 페이지로 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뉴바가 있고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와 템플릿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안에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이에요. 우리 페이지 제목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을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점 3개 누르면 제목 편집할 수 있고요. 제목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약간 엑셀과 기능이 비슷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한 줄 한 줄이 모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한 줄마다 이렇게 네, 블록 핸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시고 가까이 가게 되면 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일정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이제 차근차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써 있는 곳을 클릭하면 제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정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정이라고 적어 볼게요. 일정을 3가지 정도 입력을 해 볼게요. 친구, 미팅,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부모님 생신 파티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일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 태그 속성은 기본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부터는 삭제를 하고 헷갈리니까 우리 이렇게 빈 상황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누를 때마다 속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플러스 클릭.
여기 유형에 보시면 텍스트, 숫자,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기본 텍스트고요. 숫자는 숫자 속성입니다. 우리는 선택 속성 하나 해볼게요. 선택 속성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구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은 이것이 개인의 일정인지 업무 일정인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옵션 추가를 누르시고 넣고 싶은 태그를 누르셔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카테고리를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빈 공간 클릭. 자, 빈 공간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은 속성이 나타나고요.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 미팅은 개인, 그리고 결혼식이 만약에 업무 직장인 누군가의 결혼식이라면 업무, 그리고 부모님 생신 파티 개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속성 한번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상태 속성. 상태 속성은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예정이다. 그러고 여기는 진행 중이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되었는지 만약에 어떤 여행이 있다. 우리 아까 스페인 여행을 계획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행 중이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속성을 하나 또 넣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날짜 속성. 그래서 날짜 속성에 형식을 좀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날짜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친구 미팅은 23일 날 여기 시간을 넣고 싶으면 시간 포함을 활성화하시고 여기 오전 11시 엔터 빈 공간 클릭하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식은 뭐 29일에 오전에 여기도 11시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부모님 생신 파티는 뭐 예를 들어 31일에 시간이 오후 5시. 스페인 여행 같은 경우는 일정을 설정을 할 거니까 여기 3일부터 종료일 해서 9일까지 하면 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자, 근데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정이라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셔서 리마인더 기능이 있어요. 리마인더 누르시고 1시간 전 또는 1일 전에 난 알림을 받고 싶다 하면 여기 시계 표시가 되면서 알림이 설정이 됩니다. 이 알림 설정이 되면 여기 왼쪽 위에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연락이 온다든지 모바일 노션 앱을 깔았다면 모바일로도 알람이 오게 됩니다. 자, 속성을 또 이어서 추가를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숫자 버튼을 만약에 넣었다면 여기는 뭐 인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인원으로 넣었다. 그럼 표시를 숫자로 넣을 수도 있고요. 막대로 해서 몇 명 중에 얼마인지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진행도 정도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넣어보고요. 우리 인원은 뭐 예를 들어 친구 미팅이 6명이다. 결혼식은 인원이 더 많겠죠. 부모님 생신 파티에 가족이 10명이 모이기로 했다. 스페인 여행은 3명이 같이 간다. 하고 이것을 만약에 숫자 속성을 바꾸고 싶다면 가까이 가면 여기 1, 2, 3이 나타나요. 1, 2, 3을 눌러서 여기 뭐 금액이라면 원이나 아니면 퍼센트 또 여러 가지 그 금액에 우리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그 나라의 그 달러 표시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길어지게 되면 전체 너비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플러스 버튼 하나 더 선택을 해서 파일과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넣을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일정할 때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체크할 때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했다면 체크, 안 했다면 체크를 안 하고요.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URL은 우리 아까 링크 걸었던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수식이나 관계형은 좀 고급 속성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성 일시, 생성자, 최종 편집 일시와 최종 편집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일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된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속성을 계속 추가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가까이 가게 되면 아래쪽에 계산이 있어서 계산 클릭하게 되면 뭐 모두 3개라든지 모두 3개 되면 지금 4개가 있다고 해주고요. 뭐 빈값을 3개 한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로 와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모두 세기 합계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평균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산해서 보면 체크 모두 세기, 체크 표시됨, 체크 표시되지 않음, 체크 표시된 비율 이렇게 해서 루틴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베이스는요.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블록 핸들을 잡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선이 나타났을 때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다면 여기 블록 핸들을 눌러서 삭제, 복제, 링크 복사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편집이나 이름 바꾸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목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보기에서 숨기기 하시게 되면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것을 자 제목도 한번 숨겨 볼게요. 이렇게 제목까지 숨기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셔서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다시 나타납니다. 세로선 표시는 활성화를 지우게 되면 이렇게 세로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열 줄 바꿈 같은 경우는 길어졌을 때에 이것을 좀 한 줄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리 여기 위에 제목은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숨겨놓은 보기에서 숨긴 것들 만약에 날짜까지 보기에서 숨겼다면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점 3개를 누르시고 속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기 눈 보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숨긴 것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싶다면 클릭을 하시면 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위치는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해하기입니다.